안녕하세요. 루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형이 1월 9일에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이영우 의원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윤석열 이야기를 그동안에 저희가 다루지를 못했는데요. 짧게만 좀 다루겠습니다. 윤석열은 일반 이적죄로 추가 기소됐죠. 네. 요거는 다들 알고 계셔야 예. 됩니다. 그리고 일반 이적죄로 추가 구속 영장도 이번에 발부가 됐어요. 네. 예, 그래서 구속 기한이 1월 18일 뭐 요거 우리가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거는 6개월간 또 예.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1월 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드디어 구형이 있는 와, 이번 주 금요일이죠. 가장 중요한 날이지. 예, 1월 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형. 예. 내란 우두머리뿐만 아니라 이거 병합했기 때문에 다른 애들도 이제 다 구형이 있는 그런 날 1월 9일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진짜 중요한 날이죠. 예, 우리 법조인 두 분이 계시니까요. 1월 9일에 대한 이야기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사건 구형에 대해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예. 지금 사형, 무기 징역이나 무기 금고 이제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뭘 선택해서 구형할 거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범죄 행태뿐만이 아니고 법정에서 보여줬던 피고인 그렇지. 윤석열의 여러 가지 행태는 맞습니다. 그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단 하나도 진짜 없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감형 없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형을 구형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영우 의원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그럼 신인규 변호사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인은 전혀 없고 오히려 가중할 요인들만 지금 차고도 넘치는 건데 예. 전례와 비추어봐도 전두환에 대해서도 사형을 구형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은 친위 쿠데타기 때문에 네. 전두환의 군사 반란보다 훨씬 심각한 겁니다. 국민 배신이라는 요인까지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내란 특검에서 한덕수 구형에서는 15년밖에 안 해가지고 비판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전 이번에는 정말 원칙대로 해야 된다. 네. 저는 사형 구형 마땅하다고 봅니다. 사형 구형. 사형.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형을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 낮게 구형할 것으로 보는데 이영우 의원님과 신인규 변호사의 구형은 어떨지 한번 들어보시죠. 그때 윤석열이 막 얘기했던 것과 다르게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한 상태에서 저희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고 또 문제는 이것을 단순히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영구집권까지 획책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상황들이 좀 계속 확인이 되고 그렇습니다. 있고 예. 저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반성의 기미가 없어요. 전혀. 국민들에게 또 한 번 그 공분을 1년 내내 이런 자아냈던 이런 행태들을 특검에서 구형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구형을 하기는 쉽지 않은 사건이다. 네. 전 그렇게 보고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의 내란이라는 게 내란죄 자체의 구속 요건에 사람이 죽을 거를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분에 대해서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이기 때문에 전 당연히 사형 구형해야 되는 거고 그날 우리 사람들은 안 죽었더라도 다 죽을 각오를 하고 국민들이 다 모인 거거든요. 그거는 맞아요. 매우 그리고- 사실. 그리고 그 이후에 윤석열이 계속 체포영장 집행도 방해하고 모든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지금까지도 존중하고 있지 않은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전 당연히 이거는 사형 구형하는 것이 정말 마땅하다 법리적으로도.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월 16일에는 체포방해 혐의 선고가 있는데요. 지금도 재판장에서 난장판을 벌이고 있는 김영현 변호인들에게 경고하는 지기현 판사 모습입니다. 미리미리 이혐이 있는 재판 진행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지기현 판사의 경고하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이창범 수사검사 측에 정리하여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만요. 부여해 주시기를 이 검사 잠깐만요.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하상 변호사님, 예. 이하상 변호사님 오늘 잘 참으셔놓고 왜 이따가 말씀할 기회 참고 드리고 있었는데 또 기회 있다는 드릴게요. 거 제가 알고 나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기회 드릴 테니까 지금은 일단 말씀하는 거 들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고영일 알겠는데 변호사입니다. 예. 이따가 말씀할 기회 드릴게요.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고 노항에서 변호사님 아니, 이따가 이 부분은 너무 이따가 말씀할 반드시 기회를 다 드릴게요. 짚고 넘어가야 아니, 되는데 제가 발언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 저희 참을 이창규 테니까 검사가 재판부는 계속 같은 얘기했어요. 만약에 기다리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하면 된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판결로 정리하겠다.
그 정도까지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시죠? 이따가 말씀할 기회 드릴게요. 그때 실컷 하세요. 왜 상대편 말을 못하게 막아요? 그런 분들이셨어요. 아까 민주주의, 자유주의 실컷 얘기했잖아요. 알겠습니다. 결국에 남의 말 막으시는 분들이 무슨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얘기합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죠?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많은 의혹 등으로 탈당 요구를 거세게 받고 있는 김명기 의원에 대한 의혹들을 지적하는 최욱의 한마디를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데 전직 보좌진이 새로운 주장을 하고 나섰어요.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사건과 관련해서 김병기 의원이 직접 동작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야. 직접. 어제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친윤 의원을 통해서 청탁이 들어간 것 아닌가 하는 의혹 보도였는데 이번에는 나온 게 직접이라는 거예요. 서장하고 예, 그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수의 보좌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병기 의원이 동작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했다. 김병기 의원이 확실히 서장이라고 언급하는 것을 들었다. 서장이 김병기 의원에게 크게 걱정하실 일이 있겠냐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찰은 김병기의 수사 무마 청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인지 아니면 진짜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인지 요게 이제 중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불입건 결정 통지서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경찰의 불입건 결정 통지서 내용입니다. 오래전 일로 식당의 CCTV 등 확인되지 않는 점 등 국회의원 배우자 등 제3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증거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요렇게 이제 요런 이유로 이제 불입건 처리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의 시기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식당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이 CCTV 확인을 하러 오지도 않았다는 거야. 식당에도 안 갔대요. 안 왔대. CCTV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보도가 또 있었는데 보좌진 주장에 따르면 2024년 8월에 이게 이제 무혐의 종결 처리가 나거든. 그런데 2024년 10월에 공소시효가 또 만료가 돼요. 2달 뒤에. 예.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면 이제 뭐 나중에 뭐가 돼도 이제 방법이 없잖아. 2024년 10월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자 김병기 의원은 동작 경찰서 팀장급 간부와 함께 식사를 했다는 거야. 거의 파티 성격으로. 이제 우리 더 이상 거리낄 거 없다. 파티 성격으로 식사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진이 주장하는 게 그 얘기해 주신 대로 동작서 팀장급 간부 그리고 김병기 의원 또 두 사람을 연결한 김병기 의원 측근 등 세 사람이 강남 모처에서 만났고 영원히 가자는 의미의 파티였다 이렇게 주장을 한 보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꾸 저한테 이제 그만하라고 하는데 그만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지금 김병기 의원은요 미안한 마음이 없어요. 잘못한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MBC가 공개한 강선우 의원과의 그 녹취 있지 않습니까? 그 녹취 파일이 어떻게 유출이 된 것인지 수사 의뢰를 하겠답니다. 유출 경로에 대해서. 그거를 왜 녹음했는지부터 좀 밝혔으면 좋겠어 나는. 그만할 수가 없어. 내가 그만한다고 해서 사라지지도 않아요. 모든 언론이 이거 다 다루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보는 김병기 의원에 대한 의혹들을 말하기에는 상당히 부담감이 있을 텐데요. 그럼 한민수 의원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뒤에 경찰과 파티 또 저는 너무 좀 자극적인 제목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자리가 있었는지를 좀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주장입니다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직 제가 봐도 아마 복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복수의 보좌진들하고 지금 김병기 의원님하고는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은 관계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이제 보좌진들이 언론에 계속적으로 제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보 내용과 언론의 보도가 맞다고 한다면 상당히 좀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1월 1일 날 지도부가 정말 그 동작동 국립현충원 참배하고 김대중 대통령님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봉화까지 내려가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산마을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 예방을 하고 그러고 올라와서 그날 밤 8시에 저희들이 강선 의원 바로 저 직전에 탈당했는데 제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 신속 심판을 요구하는 결정을 의결을 합니다. 네. 지도부 만장일치로. 그 말씀을 제가 좀 설명을 한 거는 그만큼 우리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네.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도 한 12일 날 저희들이 신속 어떤 심의 요청을 한 거에 대해서 12일 날 윤리심판원 징계 심의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우리 김병기 의원님에게는 지금 관련된 의혹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고발된 건수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윤리감찰단이 1차로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윤리심판원에 회부돼 있거든요. 네. 그 내용을 토대로 윤리심판원이 지금 직권으로 조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으로부터 소명, 김병기 의원님은 일단 본인이 다 소명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걸 윤리심판원이 소명 자료나 이런 걸 다 받아보고 12일 날 회의에서 뭐 본인도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직접적인 설명을 듣고 그 논의를 해서 윤리심판원 내에서 이제 이게 실제로 김병기 의원님 말씀처럼 소명이 다 되는지 네. 아니면 지금 언론 보도나 전직 보좌진들 주장대로 중대한 문제가 있는지를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